자, 비냐님 오늘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요즘에 이제 뭐 기사나 뉴스를 보면 혼란스러워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뭐 미분양 공포, 거래 절벽 이런 표현이 나타나기도 하고 거래량이 조금씩 풀려나간다 이런 또 기사도 보이거든요. 네네.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 변화를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분양권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2023년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투자 전략까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 나왔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규제 완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들이 이제 한두 달 사이에 계속 나왔거든요. 실제로 규제 지역이 더 풀렸고요. 취득세도 좀 완화됐고 DSR도 완화되는 대출이 나왔고 양도세도 그렇고 예측한 대로 조금씩 이제 나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고 뭐 영원한 상승도 없지만 하락도 없기 때문에 분위기를 지켜보시라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영상 이후에 12월 8일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 나온 정책을 이 한 장에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장만 잘 캡처 하셔가지고 기억해 두셔도 정책 흐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아, 시간 순서대로. 네,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나왔던 정책들의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주요 포인트 몇 개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첫 번째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고 2월 7일째 나왔던 정책을 보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안전진단도 면제하고 용적률 상향한다는 기사까지도 나왔어요. 안전진단 면제하고 용적 상향 저런 건 사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규제 완화거든요. 지금까지 재건축이라고 하면 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봤기 때문에 나올 수 없었는데 지금 부동산 하락장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정말 빛을 발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서울에 아니면 각 1기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의 움직임이 펼쳐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으니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3번을 보시면 3번 규제 지역이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빼고는 다 규제 지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다 풀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5번을 보시면 기존에 분양했던 단지들 그리고 앞으로 분양할 단지들의 전매 제한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네, 저것도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죠? 투자자가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그 투기 수요를 잡는 게 전매 제한이거든요. 전매 제한, 네. 그래서 2016년 11월 3일자 대책을 보시면 실제로 전매 제한부터 묶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풀었다는 것은 이제 거래를 반대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이미 투자를 좀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분양권 프리미엄이 상승함으로써 그 인근의 구축까지도 시세 자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6번을 보시면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가 원래는 12억까지였는데 이 부분도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강남 4구의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률이 낮았던 게 대출이 안 되고 현금 잔압을 했어야 돼서 그랬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한도가 풀렸기 때문에 강남 핵심 지역에서도 계약금 10% 많으면 20%만 있어도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거고요. 아, 네, 청약시장이 엄청 좋아지네요. 저기 뭉수님께서 취득세 완화가 확정인지를 한번 더 질문을 하시네요. 지금 확정인가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취득세 완화는 바뀐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해지가 됐었더라면 조금 더 이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급격하게 상승 반전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풀어주고 있지만 현재 미분양이 워낙에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는 더 과감하게 규제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신 부분이 금리죠. 금리 인상의 폭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내가 아무리 집값이 많이 올라도 기존의 대출을 많이 받으면 부담해야 되는 원리금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번을 보시면 한미 기준금리 인상폭도 둔화되고 실제로 요즘에 주담대 금리가 오늘자 기사를 봐도 3%, 4%대 주담대도 나왔어요. 조금 하락하는 폭이 좀 보이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매도 호가를 올리거나 회수하는 그런 모습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미국 금리가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아예 금리 인하 모드라고는 볼 수 없고 조금 더 추이는 좀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LTV보다 사실 걸리는 게 DSR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DSR을 적용받지 않아서 좀 매수세가 좀 늘어난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네네. 저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캡처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책 변화를 좀 정리를 해보면 예상보다 좀 과감한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규제 완화책들은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완화책은 몇 개 남지 않았거든요. 네. 현재 이제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따라서 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부동산은 이 정도면 아직 약한데 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지금 베니아님께서는 분양권에 관한 규제로 봤을 때는 분양권은 이 정도면 과감한 정도에 지금 속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이제 부동산 그리고 이제 분양권 시장의 현 주소이고요. 부동산 이제 아파트 일반 매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양 추이입니다. 그쵸. 지금 미분양 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68,107호가 이제 미분양 총 가구수고 중고금 미분양이 예전에 제가 이제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7,500호 정도 됩니다. 2008년도 시기랑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수치까지는 이제 달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분양 추이만 보면 일단은 이제 뭔가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걸 좀 나눠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기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광양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인데 청약 접수가 안 돼서 분양 취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약 해지 절차에도 진행이 된다라는 이런 기사고요. 분양한 지 얼마 안 된 이 평촌의 한 아파트인데 여기는 분양가 10% 할인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분양 취소하고 분양가 10% 할인한다고 하는 거는 시행사가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출하는 이런 은행에서도 할인 분양하는 조건을 꼭 넣는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기사를 보시면 할인 분양한다는 그런 기사가 자주 등장할 것인데 그거는 시행사가 아니라 거의 보면은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그 조건으로 대출해줬기 때문에 그 조건이 기간 동안에 다 완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행되는구나 라고도 한번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서울의 미분양 기사도 있는데요. 네. 칸타빌 수유 팰리스랑 송파 더 플래티넘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미분양 기사가 많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이제 방송에 나오는 곳들인데 서울에 미분양이 있다고 보면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아까 평촌이나 지금 보시는 이 칸타빌이나 송파 이런 아파트들이 상품적인 그리고 금액적인 장점이 크게 있지 않은 곳들입니다. 아까 평촌은 조금 분양가가 비싸고 후분양이어서 바로 잔금을 치러야 되는 네, 거기는 고분양가였다. 이 칸타빌 아파트도 그 주변이 어수선한 고분양가였고요. 네. 송파 더 플래티넘도 이거는 리모델링 아파트인데 여기도 적은 세대수의 주변 시세 대비 고분양가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고전했을 그럴 곳이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 시장이 아니었어도 사실 투자자들이 모이기에 관심 갖기에는 좀 부족한 현장들이 안 좋게 된 거고 요즘에는 부동산 어플도 워낙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예전보다 더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이 분양가가 주변보다 싼지 안 싼지를 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은 단지는 그냥 지금 소외되어 있고 지금 매력적인 곳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미분양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나눠볼 필요가 지역.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시면은 서울이 있죠. 서울의 미분양 호수가 지금 953호고요. 대구는 13,000호 정도 됩니다. 절대적인 수치도 다르지만 인구수를 보시면 서울은 거의 1,000만 인구고 대구는 250만이기 때문에 이 인구수 대비 미분양의 수치는 지금 이렇게 대구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8월 달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미분양 수치 안에서도 소형 주택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수치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는 조금 더 적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미분양이 훨씬 많고 서울과 지방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부자카야님이 대구는 왜 이렇게 많이 건설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데 대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좋으니까 건설사들이 계속 이제 분양을 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올리지 않게끔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네. 신기하게도 그걸 계속 또 인허가 내주고 사업도 진행되면서 연이어서 또 분양을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상승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는데 대구 시장 자체도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쌓이기
전에 워낙에 호황이었고 건설사들이 여기는 또 돈이 되는 지역이다, 여기는 무조건 다 완판이다 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 반복되는 거에 따라서 미분양, 과잉 경쟁 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미분양이 인구수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곳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게 시장이 반등되려면 대장 아파트 그리고 많이 떨어졌던 낙폭이 과대했던 지역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셔야 그렇죠. 되는데 네네. 실제로 제가 요번에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일부 지역들의 이제 분위기를 전화나 아니면 뭐 기타 커뮤니티나 이런 거를 통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군데 그런 것만 가지고 파악한 게 아니라 풀을 넓혔거든요. 공통적으로 조금 핵심 지역들 약간 거래량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동탄의 한 현장인데 비규제 지역으로 좀 풀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완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의 한 미분양 아파트도 완판이 됐고요. 입지가 좋은데 좀 금액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해서 미분양됐던 지역들은 서서히 완판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서울의 몇몇 구역들은 급매들이 좀 정리되고 매수세도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신뢰하시는 게 데이터인데 네. 실거래가 신고가 한 달까지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는 것은 사실은 한 달 늦은 자료를 보는 거거든요. 아, 이 실거래가 데이터는 어쨌든 한 달 뒤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분위기를 알려면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통화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서 실제 분위기를 느껴봐야 돼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방문했을 때 답변이 한 달 후에 나타난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2, 30군데 정도 통화하고 파악을 해봤는데 실제로 15억 초과 아파트도 대출이 가능하게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보면 작년에 10월에서 11월 거래량보다 올해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서울의 이제 대장 아파트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석 달 새 한 40건 가까이 거래가 됐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흐름을 캐치할 때 대장 아파트의 움직임을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죠. 대장 아파트 중요하죠. 저는 이제 좀 지표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강남 4구 안에서도 강남보다는 송파구를 좀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송파구에는 이 직주 근접을 만족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잠실보다는 여기 가락동에 있는 이 헬리오시티를 봤는데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 수요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먼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송파구를 보면 아직은 그렇게 뭔가 튀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거래량이 반영되려면 이제 한 달 후쯤에 서서히 이제 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앞으로 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이라고 하면은 이때는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현재 그래프는 아직 튄 그래프는 아니고 정말 좀 저렴한 급매물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걸로 보이고요. 저 그래프에서 정말 이 진폭이 확 튀었다고 할 때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섰고 시장이 반전되는 또 포인트를 볼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좀 한번 해석을 해봐도 거래량은 여러분들 꼭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매수 심리라는 데이터도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 서울의 매수 심리 그래프를 보면 녹 색깔이 이제 매도세고 주황 색깔이 매수세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구간이 맞닿아 있으면 이제 금액이 많이 오르는 구간인데 현재는 살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은 좀 적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이제 15억 이상 대출도 가능하고 금리도 조금씩 닫히면서 살려는 사람의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서로 이제 만나게 된다면 심리가 다시 좀 살아난다라고 예측을 하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실제 거래된 금액도 중요한데 여기가 9,500세대인데 33평이 5,000세대여서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매매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여름쯤부터 보면 거래가 많이 없어요. 8월은 3건, 9월은 1건, 10월은 4건이죠. 12월부터 한 10건 정도 되고 여기 금액을 보시면 16억 그 다음에 1층이지만 15억 이렇게 이제 저가가 좀 찍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이 되면서 금액이 17억 8천, 17억 5천, 18억까지. 18억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오르는 것도 보이시죠? 아, 저렇게 하나씩 보니까 더 좀 리얼하게 느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가 매수는 더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15억대에서 16억대에서 지금 17억, 18억대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세대수가 뭐 33평 하더라도 5,000세대니까 보기가 너무 좀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지금 이제 출발 가능한 조금 중층 이상의 물건이 한 18억 5천. 조금 더 오른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는 그 여건이 나아지기만을 생각하는데 그 여건이 나아지면 집을 가진 사람은 가격을 또 오르게 되고 환경이 나아졌으니까 상승을 기대하면서 저가 매물들은 거둬들이기도 한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이 진짜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팩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 중요한 건 이 흐름이 계속 갈 거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직 금리가 꺾인 것도 아니고 금리도 인상 무드이고 뭐 올해까지는 또 인하가 없다고 했으니까 조급해하지는 마시고 사셨던 분들은 저 산 다음에 어차피 집 한 2, 3년 있으면은 저 가격보다 더 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아마 베팅을 하신 거고 파셨던 분들은 나는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은 것 같아. 원래 그 생각이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딱 보면은 이런 데이터를 접하게 됐을 때 좀 감이 잘 잡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미분양 수치가 많은 것은 지역에 따라 상품에 따라 나눠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지역에 입지 좋은 곳들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좀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지방의 미분양 지역들이 많은 곳들은 조금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주요 지역 괜찮은 지역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지방은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움직이니까 가진 돈이 적다고 해서 적은 물건을 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기일수록 조금 더 괜찮은 물건에 대한 옥석을 가려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금액이 반등한다 이런 확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래량이 앞으로 계속 오르는 추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상징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좋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신고가와 거래량을 계속 좀 주목하시고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거래량도 늘고 있고 가격도 어쨌든 오르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투자 타이밍 찾는 게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어플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베니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후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장을 또 가서 보는 사람하고는 더더욱 격차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투자 전략은요. 전매가 자유로워진 분양권에 주목하라입니다. 전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고 파는 거고 분양권은 10% 계약금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분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조금 이제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왼쪽으로 보시면은 2016년에 내 집 마련 신청서라는 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아파트 청약의 정당 당첨을 뽑고 나서 예비 당첨을 40%를 뽑고요. 그마저도 완판이 안 되면 내 집 마련 신청서라는 거를 예치금을 걸고 이분들만 가지고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0만 원 써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 100만 원을 신청업을 넣고 당첨되고 포기해도 이 100만 원을 돌려주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라졌다가 최근에 이런 비슷한 게 생겨났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면 구매 우선권이라는 게 써져 있잖아요. 구매 우선권. 이것도 예치금을 넣고 네. 당첨되고 포기해도 이제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점이 낮다, 네. 뭐 다주택자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네. 기회가 되는 거죠. 네. 2023년 투자 전략 마지막은요. 서두르지 말고 옥석을 가려 투자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과 또 이 신고가의 추이를 보고 투자해도 그리고 정책의 결과를 좀 보고 투자해도 결코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투자해야지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분양권 시장이 지금 그래도 기회를 좀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 쌓이고 있고 정부에서는 물론 옥석을 다 가리진 않아요. 지금 뭐 건설사가 부도난다, 뭐 PF 대출도 안 된다, 뭐 미분양 이대로 방치하면 더더욱 위기 상황이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규제보다는 당근책을 가장 많이 풀어준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분양권 청약 탱크 에듀에서 강의하고 계시니까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면 가장 빠른 정보를 전달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투자 타이밍도 잘 잡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뜨겁고 하면 네네. 투자가 재밌기 때문에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장에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열정이고 꾸준히 하는 건데, 열정의 색깔은 혹시 사무장님은 무슨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열정이요? 빨간색. 보통 이제 빨간색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열정의 색깔은 빨간색이 아니라 이제 파란색. 빨간색은 금방 또 꺼질 수도 있잖아요. 파란색은 반대로 이제 뭐 꾸준하게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관점에서 파란색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 이 시장 상황이랑 또 투자 전략까지 말씀해주신 우리 베니아님 큰 박수로 감사 표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